40대 중후반부터 회사에서 내몰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 취업은 거의 어렵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일하다가 자신이 받던 월급을 수평 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상 매우 드문 일이더라. 정말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땡겨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자영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뭡니까 대리운전하거나 아니면 배달 일하거나 택배 일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일하거나 되게 일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아니면 하는 게 뭐 커피숍 창업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하거나 아니면 뭐 빵집 하거나 이런 가맹점 점주하는 건데 그거는 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빡빡하더라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이래저래 뭔가를 좀 괜찮게 결정해서 좀 좋게 이렇게 퇴직 후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더라. 정말로 흔하지 않더라 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퇴직 후의 삶을 살려고 하면 미리 준비되지 않은 이상은 정말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누구나 다 살면서 퇴직 후에 자신의 삶을 좀 괜찮게 이제 가져가고 싶겠지만 매우 드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살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 알죠. 내가 주된 직장에 있었을 때 내가 이사였고 상무였고 전무였고 되게 급여도 많이 받고 영향력도 되게 많이 이렇게 행사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아저씨처럼 이렇게 굴려고 하니까 되게 싫은 거죠. 근데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땠든 간에 과거 말고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떤지를 좀 헤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들 누구나 다 가장 잘 나갈 때 최전성기 때의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을 새로운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움직여야 그래야 또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고참들 50대 이제 초반의 고참들 중에 이제 10명 중에 한 1명 정도나 현직에 있을까? 대부분은 현직이 없습니다. 뭘 하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그다지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사람이 잘 없죠. 뭐 상당수가 사업을 하고 있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거죠. 압니다. 예. 그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닥칠 모습일 거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고 얘기해 보면 참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퇴직 후에 퇴직금을 얼마 안 되는 그 퇴직금을 다 날려먹고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겁먹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씩 둘씩 이제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배웠던 이 겉멋들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겁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올 줄 안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또 나와서 되게 조급한 마음을 많이 가지는 거죠. 내가 현직이었을 때 500을 벌었는데 700을 벌었는데 1000을 벌었는데 퇴직하고 나면 실제로 그 돈의 반 2분의 1 아니 3분의 1도 벌기가 어렵다라는 걸 현실인데 그걸 이제 인정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정말로 미친듯이 뼈를 갈아 넣으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편의점을 하면 나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 진열하는 거 각 맞추는 거 너무도 잘할 줄 알고 나는 체력이 빵빵해가지고 24시간 풀로 일해도 충분하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마음먹고 1년 2년 열심히 하는 동안 자리매김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은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리매김이 얼마나 어려운데 생존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면, 그러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씩 둘씩 접으면서 기대치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연예인들 보면 김종민 사기당해가지고 돈 많이 깨먹고 난 이후에 다시 1박 2일 같은 거 1박 2일 같은 프로에 되게 매일같이 꾸준히 롱런하며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연예인으로 변모했죠. 신동엽 같은 이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예인 연예인 그 가수 누굽니까? 이상민인가요? 누군가요? 그 되게 빚을 많이 지고 이래저래 개고생하다가 뒤늦게 현업에서 본업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빚 따갖고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하고 자신의 현실에 맞춰서 분수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그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현직이었을 때 되게 잘 나가고 되게 더 높은 직책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거기 있을 때 뿐이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밑에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걸 인정하고 이등병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각오로 움직이면 큰 사고, 큰 사기는 안 당하고 그래도 차근차근 뭘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래저래 사는 게 쉽지 않죠. 현직이든 퇴직하고 난 이후의 삶이든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만의 이 열정, 애착,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만 잘 설정하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현직일 때 어떻게든 고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아주 작더라도 안정적인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고배당 우량주를 통해서 배당을 꾸준히 받든 월세 받는 임대 주택을 갖든 뭐 채권 이자를 받든 뭐가 됐건 간에 꾸준히 매월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돈 버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합니다. 그럴수록 뭘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나중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지금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퇴직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 퇴직하는 시점에 나의 일을, 나의 업을 뭘로 삼아 가지고 할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걱정들, 고민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살면서 어떻게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든 간에 하나씩 둘씩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